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지난주에 한 주 미뤘던 그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애완동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 기자는 뭐 집에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십니까?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를 우리 집은 안 키우고 처갓집에서 네. 슈츠를 키우는데 슈츠 뭐 예. 예쁘긴 합니다. 영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13살이나 14살 된 것 같은데 사람 나이로 치면 90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예.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보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언제 줄까 해갖고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 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너무 예뻐갖고 아마 이렇게 예쁜 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견이라고 정말요?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집은 키우지 않으려 그럽니다. 뭐 애들도 좀 있긴 있지만 나중에 또 죽으면 헤어져야 되고 네. 또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사실 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 예전 사람들도 애완동물을 키웠겠죠? 물론입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뭐 소년들 같은 경우도 애완동물 뭐 예뻐하고 좋아했죠. 다만 이제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애완동물을 경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나처럼 뭐 냄새 때문이나 뭐 아니면 죽어서 헤어질까 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애완동물은 나라를 망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 애완동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초나라 장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614년에서 기원전 591년이니까 한 23년 하셨죠. 근데 그 춘추 5패라는 게 뭐냐면 춘추 시대에 각 제후국을 다스렸던 임금 중에서 가장 강력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후국을 이끌고 이 천자국인 주나라를 이제 대표로 섬겼던 뭐 그런 이 나라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5명이나 되는데 그 5패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문헌마다 좀 달라요. 근데 다만 이 초나라 장왕은 어떤 그 문헌이든 반드시 꼽는 그런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초나라 장왕은 어떤 동물을 좋아한 거예요? 말입니다. 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용차, 전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으로 중요하기도 했고 또 무슨 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와 권력 혹은 뭐 군사력의 척도까지 되는 거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초장왕의 뭐 아주 말사랑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정도였어요? 지극정성이라 그러는데요. 온갖 치장을 다한 뭐 그 아주 호화 옷, 명품 옷을 이제 입히고 마구간이 아니고 호화스러운 집을 만들어서 거기 길렀다 그래요. 뭐 심지어는 뭐 침대에 눕게 했다 그러고 대추 마른 고기를 아주 먹였다 그러고 너무 잘 먹여가지고 살쪄서 죽었다 그럽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뭐 웃지만은 진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슬퍼했을 거고 아주 통곡을 했을 텐데 희한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죠. 침대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대신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두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말의 시신은 대부라는 게 사실은 재상 바로 밑에 고관대자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 장관의 예절로 장관급의 예절로 그리고 속널과 바깥널을 구비하고 그런 광각에 이제 안장을 하고 장례를 지내라 이런 명을 내려요. 그 장례의 단계가 여러 단계인데 황제의 단계가 있고 또 제후의 단계가 있을 텐데 죽은 말을 제후의 단계 바로 아래인 대부의 단계로 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관급의 예우로 하겠다는 거니까 대신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말이 죽었을 뿐인데 무슨 대부의 예우로 장례를 지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왕이 누구든 반대하는 놈들은 죽여버린다고 이제 이렇게 뭐 으름장을 놨다 그래요. 임금이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대신들이 요즘은 뭐 대통령 한마디라 그러면 꼼짝 못 해갖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임금이 뭐라 그러면은 대신들도 아주 목숨을 내놓고 이제 간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우맹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맹이 누구길래 죽이겠다는데 또 나선 거예요? 뭐 음악가였다 그래요 원래는. 말 주변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언제나 웃으면서 이제 세상을 풍자하고 또 간언했다는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볍게 얘기해서는 풍자 개그맨 정도인데 그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스갯소리도 막 간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임금에게 뭐라 그랬어요?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하늘 우러러 이제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놀라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겠죠.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아니 임금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좋아하시는 말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대부의 예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너무 박정하고 부족합니다. 마땅히 임금의 예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임금은 좋아했겠네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불감청이언정 우리가 고소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장왕이 이제 귀를 쫑긋거리면서 아 그래 어쩌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문을 떠박겠죠. 우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옥으로 관을 짜고 무늬가 아주 그냥 호화찬란한 가래나무로 너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누름나무, 단풍나무, 녹나무로 이제 횡대 관을 묻은 뒤에 이제 구덩이 위에 덮는 뭐 널조각이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파고 노약자들한테 흙을 날르게 하고 제나라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사시는 열지어 호해하게 하며 사당을 세워서 테레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큰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 테레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만호의 집이 말의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 춘추 오페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가 사실은 거의 초나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약한 예,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호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임금의 예로 장사를 지낸다고 한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1만 가구의 집에서 말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건 정말 과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사실은 너무 좀 머리 좀 깎아라 했더니 뭐 네. 100% 밀어친다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 나갔더니 그래. 뭐 그러니까 좀 황당했겠죠. 그럴 때 네. 이제 우맹이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뭐라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말을 임금의 예로 장사를 지낸다 그러면 제후들은 임금님은 말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천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맹은 말을 장래의 대부의 예로 지내라 이런 명령을 풍자한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왕은 잘못을 알아차렸어요. 뭐 나름 또 춘추호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훌륭한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말을 알아차리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고요. 과인이 잘못했어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 그러죠. 우맹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의 예로 장사를 지내십시오. 가축이라는 게 뭐 얘기했죠. 육축이라 그러는데요. 네. 개, 소, 말, 양, 돼지, 닭. 그 예로 장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부뚜막으로 바깥너를 만들고 구리솥으로 속노를 삼으며 생강과 대추를 섞고 목단나무로 불을 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볏짚으로 제사를 지내고 타오르는 불빛으로 옷을 입혀서 사람의 창자 속에 장사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뱃속에서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뱃속에서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통쾌한 풍자입니까? 근데 운명이 이렇게 대단하게 풍자를 하면 왕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초나라 장왕 임금도 대단한 사람인데 네. 이 풍자를 알아듣고서 즉시 말의 시체를 태관에 넘기는데 태관이 누구냐면 궁중의 음식을 담당했던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결국 사람 음식이 됐다는 건데 왠지 좀 안타깝네요. 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임금을 네. 비판하는 그 잡소리가 뚝 끊어졌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기에 골계 열전이라고 나옵니다. 골계라는 게 사실은 그 해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골계 열전이라는 게 이 사기라는 그 이 역사서가 대단한 게 네. 이게 풍자 개그맨까지 열전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그 어떤 그 역사서는 정말 대단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왕 같은 사례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 조선을 창업했던 태조 이성계 이야기입니다. 이성계한테는 유명한 팔준마가 있거든요. 8마리의 예. 말이 있었는데 애마 8필입니다. 뭐 이름이 뭐 횡운걸, 유린청, 축풍호, 발전자, 용등자, 응상백, 사자황, 뭐 현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일컬습니다. 근데 이 팔준마는 전쟁에서 맹활약했다면서요. 다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외구 이 적장 아기발들을 죽일 때 탔던 사자황, 그다음에 뭐 위화도 회군 때 탔던 응상백 이런 뭐 말들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가장 사랑한 말은 유린청이었다면서요. 예, 유린청이 뭐였냐면 그 이성계가 고려 말에 홍건적을 토벌할 때 탔던 말인데요. 네. 전투 도중에 화살을 3발이나 맞았다 그러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살까지 살은 말이었다 그럽니다. 이 유린청이 죽었을 때 그 장왕 때 비슷한 일화가 등장한다면서요. 예, 태조 이성계가 유린청이 죽으니까 석조
돌로 만든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로 만든 관이라고 네. 표현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넣은 뒤에 이제 장사를 잘 지내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오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석조의 장례를 지낸다는 게. 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초장왕은 네. 단순히 이제 애완동물로 생각을 해갖고 뭐 엄청나게 먹이고 살쪄서 음. 그냥 죽이고 뭐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맹목적 사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성계 유린청은 사실은 전투말이었잖아요. 이성계를 네. 봐갖고는 전우나 다름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홍건적 토벌할 때 뭐 공을 세운 뭐 창업의 동반자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 석조에다가 뭐 장사 지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애완을 경계하는 고사가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왕조실록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질리도록 인용하는 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애완은 네. 창업의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근데 그 고사 유래는 뭐예요? 뭐 맨날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예로 삼는 게 이제 중국의 주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 중에 이제 창업주 무왕 그다음에 이제 창업 공신인 소공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화인데 3,000년 정도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의 오랑캐들이 와서 갖가지 이제 선물을 바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진상품 올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방의 오랑캐 나라인 서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 곡물로 오라고 해서 키가 4척이나 되는 사냥개를 바쳤다 그럽니다. 무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무왕이 80살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말년을 즐겁게 보내는 이제 애완동물로 여겨서 음. 굉장히 뭐 좋아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창업공신이었던 소공석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그 쓸모 있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은 넉넉합니다. 근데 개와 말은 토종이 아니면 기르지 말고 진귀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행위를 삼가하지 않으면 큰 덕에 누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9길의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공이 이지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공석의 말은 토종이 아닌 신기한 외국 동물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면 창업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이제 거죠. 뭐 예를 예. 들면 뭐 산을 하나 세우는데 다 산을 만들었는데 한 줌의 흙, 한 네. 삼택의 흙이 모자라서 이제 그 공이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운 말이었는데 무왕이 이 간언에 따라서 뭐 일절하여튼 진상 동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고요. 후대 임금들이 늘 이 무왕과 소공석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임금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네. 기질 이런 걸 아주 번번이 좌절시킵니다. 요약하면 동물보다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조선조 성종이 낙타를 구입하려 그러다가 좌절했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사원 이경동이 그 이 태조왕건이 낙타를 굶어 죽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태조의 의도가 이제 뭐 거란의 관계를 거꾸로 했던 것일 수도 있고 후세의 사치를 관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경동이 사치 운운한 게 바로 이제 그 무왕과 소공 석의 일화를 일컫는 건데요. 네. 이경동이 낙타 수입의 불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무왕과 소공석 일화를 인용합니다. 낙타는 먼 지방의 기이한 동물이다. 비싼 값에 중국에서 낙타를 구입하는 것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토종이 아니면 기르지 않아야 된다는 소공의 간언 예. 뭐 이런 게 어긋나는 것이다. 전하께서는 조그만 행위를 뭐 상가하지 않으면은 그 성덕의 큰 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충고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백성을 생각하라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라는 거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인심이 흉흉한 것 뭐 이런 상황에서 비싼 낙타를 사오면은 백성이 미움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종 임금은 어지간히 동물을 좋아했다면서요. 낙타 수입은 포기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낙타 수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경동이 하도 네. 막 뭐라 그러니까 예.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갖고 포기를 했는데요. 또 송골매를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이제 송골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응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뭐 임금의 세력을 믿고서 활개를 뭐 쳤다 그럽니다. 송골매 이렇게 잡는다는 핑계로 한밤중에도 대궐물 막 열게 하고서 예. 뭐 금군이라 그래서 이제 국왕의 경호실 관리 뭐 예. 이제 그 경호 대장들이죠. 그건 경호대죠. 그러니까 풀어서 잡게 하고 막 이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송골매를 관리하는 군인들을 뒀는데 이 음. 사람들을 먹일 곡식이 또 엄청났다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곤란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먹여야 되니까 곤란했던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외환동물의 폐해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임금을 닥달을 해요. 아니 한 마리의 송골매를 읽는 것이 이 나라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겁니까?
애완동물의 한눈을 팔면 본심을 잃게 됩니다. 네. 명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평 반우영이라는 사람은 순임금의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네. 방탕하게 놀지 말고 지나치게 즐기지 말라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이제 직격탄을 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골매를 관리하던 자들의 횡포가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예, 매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도성안을 갖다가 말을 막 달리고 대간이 지나가는데도 이제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주 못되게 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의 잘잘못을 가리고 가난한 대간이 지나가는데 무시하고 말을 달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성종 임금이 송골매는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없앴다가 또 다시 살리고 이렇게 아주 숨바꼭질을 했다는 건데요. 응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거는 매가 놀랄까 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송골매라는 거는 일반 매처럼 쉽게 얻을 수도 없다. 조련하기도 어렵다. 그것을 잃어버려가고 찾겠다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대신들이 더 사납게 질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호라는 분이요. 아주 과격한 예를 듭니다. 당나라 덕종의 예를 드는데 이 덕종이 처음에 이제 코끼리를 좋아하고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때는 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는데 덕종이 마음을 이제 잡고서 코끼리를 놓아보내고 닭싸움을 중지하니까 산동 지방에 보였던 반란의 기미 이게 좀 잠잠해졌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시 마음을 바꿔갖고 사냥을 또 일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건중의 난이라 그래갖고 783년에 장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 전하께서도 그런 조짐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좀 키웠다 그래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니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완동물 키우는 걸 반란의 조짐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송골매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굽히지는 않았다 그러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단한 신하의 대단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종 임금이 정말 동물 사랑은 못 말렸나 봐요. 네, 끊임없이 힘겨루를 했다는 건데요. 1477년에는 사복시라 그래요. 사복시가 뭐냐면 왕이 사용하는 수레, 말에 이게 사육을 담당했던 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혹하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원숭이를 이제 사육할 토우라 흙집을 짓고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들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좌보승지라 그래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가 됐을 텐데 선비장에 득달까지 달려가고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숭이한테 무슨 집을 지어주며 옷을 입힌단 말입니까? 원숭이는 그리고 상스럽지 못한 짐승입니다. 사람의 옷을 가지고 상스럽지 못한 짐승에게 입힐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책까지 들먹이고 백성을 또 들먹입니다. 한 벌의 옷이라 그러면 한 사람의 백성이 추위에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역사책에 전하께서는 애완물을 좋아하신다라고 쓰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종 임금은 그래도 안 굽혔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백성, 역사 평가 이렇게 그렇게 들먹으니까 사실 임금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금이라면 또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비장의 말은 임금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거죠. 백성의 역사 이렇게 들먹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원래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바친 동물인데 얼어 죽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 옷을 입히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녹비, 그러니까 사슴 가죽을 입히자는 건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낙타를 수입할 때보다 이제 그때하고 비슷한 변명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하지 않게 되는데요. 어쨌든 고집 피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맛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폭군으로 알고 있는 연산군도 애완동물을 지극히 사랑했다고요. 연산군이 누구예요? 성종 임금의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또 애완동물을 굉장히 또 사랑을 했겠죠. 궁궐 안에 이제 매, 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 태창이 어디냐면 이제 그 관리들의 녹봉을 맡아서 이제 보는 관청이잖아요. 거기 쌀을 풀어가지고 사육을 했다 그러는데 매가 대궐 안에 동산에서 막 뛰어놀고 떼지어 날고 사냥개가 궁궐 뜰에서 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대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달려들었죠. 그 당시에 그 대사원 성현이 역시 이제 주무왕과 소공석
일화를 이제 줄기차게 인용하면서 제발 네. 학문과 정서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궁궐 안에 매와 개가 날뛰는 게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다. 네. 그리고 이걸 길러서 어찌 쓰겠냐. 뜻이 거칠어지는 조짐이 있다. 이것이 애완동물에게 있으니까 제발 금수를 키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명종 때는 말 수입 때문에 파문이 있었다면서요. 명종 때도 그랬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사복시 그 임금이 타는 수레하고 말을 이제 관리하던 거기서 또 살짝 네. 임금이 좋아하는 임금이 좀 어렸었거든요. 그때 네. 즉위했을 때인데 임금이 탈 수 있는 말이 좀 그러니까 요동에서 수입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살짝 청을 올리는데 명종실록을 쓴 기자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청을 올린 사복시 관리가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명종이 11살 때 등극을 했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등극한 임금을 제대로 계도하지 못할 망정 중국산 말을 교육을 운운하면서 애완물의 영역으로 계도했다. 그의 무식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임금 노릇도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존의 자리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사실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존 임금의 네. 자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죠. 폭정은 뭐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냥 애완동물 한 마리 좀 키워보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냥 아니되옵니다라고 날뛰고 뭐 아니 뭐 이렇게 뭐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네. 황당했겠어요. 임금도. 아니, 또 심지어 임금의 그 애완 취향을 반란의 조짐으로까지 몰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임금의 그 애완동물 취향 이런 걸 경계하는 대신들의 주장은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실록을 쭉 읽어보면 일관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금으로서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한창이었는데 1594년에 이 선조 예. 임금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임금이 암말, 그러니까 여자 말이죠. 키우고 네.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간이었던 최간이 나섭니다.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소공석, 그러니까 물건을 애완하면 뜻이 상한다고 했다. 그리고 맹자는 양나라 해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마곡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뭐 이제 그것도 사실은 분수에 넘치는 애완, 그것이 애완동물이 키우기가 예. 가혹한 정치의 상징, 솔수식인 사람을 몰아갖고 동물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예. 식의 고사로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애완동물 하나에도 사실은 키우는 것도 우리가 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거고 늘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잘못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일관성 있게 대신들이 아주 끊임없이 이 간언을 하고 네. 죽음으로 쓰고 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초인 것 같아요. 참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역사에서는 네네. 모든 게 배우는 게 상책이니까 뭐 네. 한번 하나의 구절구절마다에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역사를 배우는 맛이 있는 거죠.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